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7일입니다. 주일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이제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준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기준점.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기준점, 기대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려고 볼 때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요, 순수 수익률이 4%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가가 반영이 됐을 때 4%가 넘어가는 물건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들 어필을 합니다.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득을 보고 이렇게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느꼈던 가장 큰 사람들이 불과 작년 올해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다 이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작년 올해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체 그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배, 1000배 더 많은 수요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고,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한 이제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좋고 돈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실제로 디테일적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돈이 돼? 이게 수익이 나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이. 참 이제 제 기준점에는 이제 제가 기준점이 높은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시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했고, 어려운 시절에 좋은 이렇게 물건들도 많이 받고, 워낙 좋은 물건들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물건들을 봤을 때는 제 기준점에는 맞지를 않죠. 제 기준점에는. 최소한 저는 이제 제 기준점에는 맞아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흘러가고 있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틀렸을까? 제가 틀렸을까? 아니면 지금 선택하는 사람이 맞았을까? 근데 이제 최소한 저는 그래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는 물건들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이득이 훨씬 더 났으면 더 낫지 덜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 꼼꼼하게 봤고 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물건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긴 한데 참 과연 이게 이 지식산업 시장이 어디까지 이렇게 가버릴지 참 예의주시되는 시장입니다. 과거 얘기 자꾸 이야기한대요. 뭐 너는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이렇게 지식산업사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았는데 이 아파트도 계속 돌고 도는 거지,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것도 계속 돌고 돌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이 5%, 6%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수 수익률이 5%, 6%.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5%, 6%짜리 수익률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샀어요. 왜 안 샀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왜 5%, 6% 나오는 그렇게 좋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을 안 받았을까요? 왜 분양을 안 받고 매매를 안 샀을까요? 그때 금리가 7%, 8%였어요. 5%, 6%였고.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본가들, 이렇게 그때 당시는 대안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곳이 유일하게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요, 지식산업센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월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강세가 있었고, 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부동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부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출이 이렇게 금리가 조금 떨어져 주고 대출을 70% 80% 받으니까 이제 순수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대출 7, 80% 받으면 금리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20% 넘게 나와요. 20% 넘게. 그러니까 그게 불과 작년, 재작년에 이제 동탄이나 뭐 하남이나 이렇게 분양할 때 써먹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출을 80% 받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수익률이 20% 넘게 나온다. 이게 이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붐이 이르기 전에는 다 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20% 넘게 나오는데 그걸 사실은 믿지도 않았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따지면 80%를 대출을 받더라도 그 수준이 10%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또 그거를 인식해 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참 그런 거 보면서 갈수록 이제 기준점은 내려가는 거죠. 수익률은 6%, 5%, 4%, 3%, 2%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많고,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은 또 엑싯을 해야 되고, 또 분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해야 팔려야 또 돈이 되니까 또 다 누구나 좋다고 하고, 누구나 지금 좋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득을 많이 본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지금 진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진짜로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좋을까요? 지금 물건이 진짜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워낙 다 좋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닌데, 제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대안적인 것들, 이 지금 상황에서도 참 잘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모습이 과연 아파트 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좋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일까? 이게 자정 능력이 오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시장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떠들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절대로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실질로 당해보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 이게 지식산업센터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기존에 지금 진입했던 사람들은 다 가격대가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다 나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찬양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진입은 다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진입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접근이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좀 조심하고 늘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다가 곰곰이 이렇게 보면 참 너무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성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버리고 발목이 잡히게 되면, 아직 지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발목이 잡혀서 힘들어 본 사람이 있을까요? 2008년도니까, 저는 2008년 9년도 요때니까 그때 1억이 들어가서 1억을 날렸으니까 그땐 큰 돈이었죠. 그때 큰 돈이었습니다. 추가로 등기를 치고 싶어도 2억을 더 냈어야 됐기 때문에 그 2억을 마련하는 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당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탁 잡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 자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투자를 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걸리면. 이게 참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잘 이야기했는데, 선순환은 계속 선순환으로 가지만 악순환이 한번 딱 꼬이잖아요. 한번 꼬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꼬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그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마 50대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 이해하실 거예요. 리먼도 겪어보고 IMF도 겪어보고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진입하는 20, 30대들,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 새끼 뭔 소리 하고 있나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제 영상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정신없고 이렇게 뭐 정제되지 않는 내용이지만요. 제 영상의 묘미니까 봐주시고, 뭐 항상 라이브 방송 하듯이 뭐 편집 없는 방송이니까 뭐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시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한 주니까 또 내일 다음 주는 좀 추워진다고 하네요. 또 이제 드디어 겨울옷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